낚시라면 누구나 한 권쯤 소장할 가치가 있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좀 전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그쳤는데 이렇게 눈보라를 헤치고 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물가로 나온 이유는 대우만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우만은 크게 오른쪽 라인의 서산권과 왼쪽 라인 당진권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제가 온 곳은 서산권 라인의 최상류 쪽 무장리, 보통 무장리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위쪽이 이제 무장리수로인데, 여기는 무장리수로 최하류 본류와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게 대요리인데 대부분은 이 무장수로 하류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장수로다 이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아직 2월입니다. 지금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낚시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수초치기, 뻥치기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쪽 갈대밭을 찾아가서 저도 수초치기 위주로 대우만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맛 보셨어요? 아니에요. 어저께 저녁에 늦게 왔는데 네. 입질 밤에 한번 보고 말았는데. 아, 밤에는 입질 안 했어요? 낮에 주로 하죠? 네. 예. 오전에. 들어가시라고. 비켜줘. 비켜줘야죠.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와, 진짜 오랜만이네. 어떻게 여기서 만나? 나도 이쪽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낚시하러. 그래요? 네. 한 4, 5년 전에 여기서 취재하셨잖아. 나하고 같이. 그렇죠. 그죠? 저기죠. 예, 무장 약간 위에. 아, 거기로 가신다고? 그때 생각나가지고. 그때는 스윙인데 네. 그때 3월 말쯤 됐었던 것 같은데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저는 뻥치기 하려고. 그래요. 좀 이런 감은 있는데 예. 어떤 거 하고 한번 가서 한번 해보려고. 예. 저희 낚시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서산 IC 막 나오다 보면 1번지 낚시라고 있습니다. 그 1번지 낚시의 김기동 사장님입니다. 야, 여기서 반갑습니다. 예. 사실 가게 내가 들렸다 왔어요. 지금 지렁이사 왔어요. 조카 만나고 왔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좀 불편하네. 그때 생각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니까. 예. 이따 연락해요. 큰 거 잡으면 연락 주세요. 예. 아, 반가운 분을 한 5년 만에 만났네요. 저기 쪽에서 한 5년 전에, 그때는 3월 한 20 며칠 정도 됐을 텐데 낚시춘추 취재 와서 같이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뵙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가에서 뵌 건 5년 만에 뵙는 겁니다. 이게 부들이네요. 부들 핀 거 보니까 부들 포인트가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로 직공채비 위주로 해가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수심이 한 4달 정도 잡고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조금만 내려면 되겠네. 이 정도니까 거의 1m 가까이는 되겠네요. 1m 정도 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지렁이 2마리씩만 끼워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쳤습니까? 아, 예, 축하드립니다. 일 번. 맞아버렸네. 맨 오른쪽 좀 전에 넣어놓은 거 입질이 첫 번째 입질이 있었는데 일단 허챔질이 됐습니다. 그쪽에 지금 고기가 들어와 있는 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1번이요, 1번. 1번. 블루길이네. 첫 번째 입질을 받아서 이게 아까 허챔질 했던 거거든요. 지금 2월 말 아직 블루길이, 이 대호만에 블루길이 있지만 베스나 블루길이 입질할 시기는 아닌데 이게 조금 더 수온이 따뜻해져야만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첫 수는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블루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붕어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건 붕어다. 야, 이거 또 1번에 했었거든요. 이번엔 붕어였는데 나오다 떨어졌습니다. 원래 첫 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첫 수를 결국 떨궜습니다. 일번 1번. 구들 사이에 넣는 또다시 1번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놓쳤거든요. 들다가 떨궜는데 이제 떨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중간에 접질 않고 드롭봉을 했습니다. 아까 거보다는 뭐 그 붕어일 수도 있는데 느낌상으로는 아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아까는 꽤 월척 정도 돼 보였는데 요 정도 8치 정도 되는 요 정도가 이렇게 해빙기 요 시기에 대우만에서 나오는 평균 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중순 넘어가서 본격전이 산란이 되면 CR도 훨씬 굵어지고 또 4월달 이때 되면 떡붕어도 나오는데 떡붕어는 나오면 거의 뭐 4자 후반 5자까지도 엄청난 떡들이 나옵니다. 자연냉장고네.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하루 아니 한나절 아니 한 시간도 못 견디겠네.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1번 다시. 보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죠? 한욕 아니 한블록 아니 다시 1번입니다. 요거는 아까보다 CR이 조금 자네요. 아까 놓친 것까지 포함하면 1번 구멍에서만 3번째입니다. 너무 나오고 너무 나오고 화수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나고 안개가 더 짙어지네. 엉뚱한 길로만 가는 나를 사랑해줘요. 지금 부들 구멍구멍에 8대를 수초 구멍치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다른 거는 원래 이 수치기 할 때는 앞받침대는 다 거의 놓질 않습니다. 그냥 갈대나 부들 쪽에 이렇게 놓고 하는데, 요 뒷받침대, 지금 여기서부터 낚싯대가 저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너무 정돈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고패질 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벌려져 있으니까 또 챔질도 불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원래 이 직공 낚시 수초치기가 좀 공격적인 낚시이기 때문에, 또 원래 그 게릴라 방식으로 한두 대 갖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찍는 이제 그런 낚시가 수천치기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갈대나 부들이 좋은 곳에서는 처음에 한 3대나 4대 딱 펼쳐보고, 그때는 양쪽에 이렇게 뒷꽂이만 2개 딱 놓고 받침대만 딱 놓은 상태에서 3대나 4대를 딱 펴서 테스트를 해보고, 아, 여기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싶을 때 이제 낚싯대를 덮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바람이 안 불 때,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놔도 됩니다. 여기다 놓더라도 뭐 지지는 되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안가, 특히나 이 뻥치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가을이나 초봄 이런 때는 항상 점심때, 오후가 되면 점심때 이후부터는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쓸려서 이렇게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이 간격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아마 바람이 불 겁니다. 그래서 이 뒷꽂이를 이용해서, 앞받침대는 어차피 설치를 안 할 거고요, 뒤쪽만 뒷꽂이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바람에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고, 지금 8대를 편성을 했는데 요 한 대 정도, 가운데 하나 정도 짧은데 하나 좀 덮였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쪽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정이 없으니까 지금 8대입니다. 근데 한 대 정도를 펼까 말까 고민 중인데, 그건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is dreadfully wrong, for I feel someone is chasing me who's ready to kill. Am I dreaming? I'm dreaming. Not in Hong Kong, but I don't know where I am. I feel the cold danger, though I can't see the man. No more dreaming. I'm no more dreaming. Lost in this city, I'm one against all. No chance to survive, and I know I must fall. Maybe I'll meet you up in heaven. Heaven's here in Hong Kong. Oh, maybe we'll meet in a better world. That I'm leaving the world in Hong Kong. 입질 1번. Everything's wrong, something's hitting my breast. I can feel the bullet going deep into my chest. No more dreaming. My soul is screaming. Suddenly I'm easy for I'm ready to die. I only regret. 이번에 또 1번입니다. 이상하게 다른 것도 나올만 한데 건들기만 하고 실제로 찌가 올라오는 건 1번 뿐이네요. 3번째 곡입니다. 한참 오리고 내리고 했어요. 다 올렸다가 내가 늦게 봤어요. 가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거야. 입질. 올려놓고 있는 거야? 어휴, 실수네? Suddenly I'm easy for I'm ready to die. I only regret that. 아쉬워서 지금 한 대를 더 피려고 입할 때 채비 준비하고 있는데, 요 가까이 있는 4번대, 이게 3위대입니다. 3위대에서 올라왔습니다. 조금 더 크네요. 요거는 월척은 안 되고 9치는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쁘게 생긴
대우만 해빙기 붕어입니다. 아이고, 이야, 올라왔는데 헛방이네. 동네 한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2번 2번이요. 2번.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피었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2번.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오, 이거.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야 맛있는 거 먹자고 꼬셔 영화 보러 가자고 불러 산대 호수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주로 입질 받던 1번 대 옆에 있는 2번 대입니다. 좀 전에 허챔질 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야, 올라올 때는 월척 같았는데 월척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목표가 오늘 낮낚시만 할 생각이기 때문에 7마리였었습니다. 7마리만 낮에 잡으면 가는 거고, 만약 7마리를 못 잡으면 미션에 실패한 거니까 내일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12시 조금 안 됐는데 낮에 벌써 5마리 잡았으니까 뭐 대충 해도 7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쁜 붕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야 한다면 바람이고 싶었어. 야, 안개가 이렇게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안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남겨지는 하나 없이 머물다 그러니까요. 것이 내가 바란 거였어. 입질. 하지만 너 나를 기억해줘. 야, 이거 살치가 입질하네. 살치도 입에 걸린 게 아니라 턱에 걸렸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블루길로 시작하더니, 그리고 계속 붕어가 나왔는데 몇 번 허챔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붕어인데 내가 늦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그 허챔질 중에는 블루길도 있고 이렇게 살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기가 막 오고 있는데, 연기 같죠? 보통 그 정월 대보름, 엊그제 지났는데 대보름 정도 지나면 농부들이 논둑을 태웁니다. 병충해를 태우기 위해서. 자, 근데 지금 마치 논둑 태워서 연기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거 연기가 아닙니다. 안개가 낮게 깔린 겁니다. 오전부터 안개가 꼈었는데, 이걸 여기서 들어가면 이게 보류고, 이걸 쭉 따라 내려가면 대열이, 영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삼길포로에서 바다로 나가거든요. 대산항. 이제 바다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해무가 이렇게 낮게 깔려서 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개가 깔려도, 안개는 보통 9시, 10시면 거치거든요.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안개가 심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입질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제 어제 밤에 눈비가 왔고 또 지금 안개가 심하고 그래서 바늘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목줄을. 원래는 모노 목줄 2호에 감성동 2호 바늘, 그렇게 되면 한 붕어 바늘로 한 11호 정도 큰 바늘을 썼는데, 그래서 서너 마리 끼다 보니까 못 먹는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지렁이 바늘, 그러니까 이두메지나 바늘입니다. 이두메지나 7호 정도 아주 작은 바늘로 하고,
목줄 굵기도 한 1.5cm로 줄여서 이렇게 가늘게 해갖고 쓰고 있는데 요게 오히려 입질이 빠른 것 같습니다. 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입질? 이런 게 사랑일까? 바로 너야 이쁜 이상미 닮은 너야 입술이 딸기 같은 거야 내 맘을 1초 만에 다 뺏겨버렸어 그래 나야 널 아껴주는 사람 나야 널 지켜주는 사람 나야 좀 전에 잡았던 거하고 거의 쌍둥이네, 쌍둥이. 요것도 월척이 조금 안 될 것 같은 아홉치입니다. 아, 근데 이쁘게 생겼네. 눈길이가 이상하진 않아. 쏟아내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 커져가 네가 다가와주면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어떻게 얼굴이 금방 새빨개진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2번. 이런 게 사랑일까? 촌스럽지만 유치하지만 애타는 내 맘속에 너 있어. 이 부분은 자주 입질이 오는 1번이 또 움직여서 그거 보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던 2번이 올라왔습니다. 이 두 번째 2번도 지금 이게 두 번째 올라온 겁니다. 요것도 꽉 차네. 월척은 아닙니다. 딱 밥 먹을 시간 됐거든요. 밥 먹기 전에 7마리 잡았습니다. 밥 먹고 나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초치기 낚시, 뻥치기라고도 하고 수초치기 또는 수초 직공 낚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수초를 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9대를 깔았습니다. 9구멍에 지금 채비를 다 넣었는데 하나도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원래 있는 구멍을 그대로 살린 겁니다. 이게 수초치기를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약간 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채비가 수초에 감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초치기는 필수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갖고 들어왔는데 갖고 와서 여기다 놓기만 했지 지금까지 한 번도 피질 안 했습니다. 오전 낚시하면서 그냥 대기만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9구멍 전부 다 하나도 넓히지 않고 있는 상태로 그대로 넣어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입질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이 포인트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서 또 수초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 본인 편하게 하려고 구멍 크게 막 벌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있는 포인트 그대로 이용하시고요. 특히나 이 수초치기 낚시할 때 주의할 거, 챔질하고 들어넣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입질이 왔다고 해서 보통 특히나 이렇게 흰 데 같은 경우 또 이게 대물낚시다 생각, 다대편성하면 다 대물낚시라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두 손으로 이렇게 빵 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거는 지금 직공이 돼 있어서 이렇게 원줄이 짧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고기가 걸렸다라고 하면 입에 너무 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딘가 채비가 터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다가 빠진다든지 허챔질이 되면 이 채비가 위로 튀어 올라서 여기도 감고 여기에도 감고 그래서 채비 트러블이 생깁니다. 처음 낚시하시는 분들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유가 뻥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드러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빈 채비를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넣을 때도 그렇고 드러낼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부들이거든요. 근데 부들은 보통 기역자로 딱딱 꺾입니다. 입재가 이렇게 넣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넣다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부들에, 요거는 조그맣게 걸렸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부들에 이렇게 걸리면 그거 채비 떼내려고 하다 보면 뭐 고기 잡고 놓치고가 아니라 시끄러워서 고기 있는 고기들 여기 수심이 굉장히 낮은데 이 밑에 있는 고기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수초 직공 낚시 할 때는 이렇게 넣을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미끼 갈아주려고 들 때도 요령이 챔질하고 들 때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챔질이나 드러낼 때 이렇게 재지 마시고 앞으로 밀면서 이렇게 들어준다. 그래서 구멍 위로 채비가 쏙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만 옆에 있는 부들에 걸리지 않고 채비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힘내 피곤해 지쳤어도 어디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힘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절대 무너지지 마. 알아 벽처럼 막혀있고 뭔데 그러지? 깜깜해 보일 거야. 끝이 보이지 않겠지. 근데 끝은 분명히 있어. 이 오르막길의 끝이 조금 더 힘을 내려. 오랜만에 왔는데 살치네요, 살치. 좀 기다려 봤는데 이제 해도 넘어가려고 하고 또 찬바람도 불어서 아쉽지만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붕어 입질은 한나절을 남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왔을 때 입질이 아주 좋아서 제 경험상으로 특히나 이 초봄에 직공 낚시는 오히려 오전보다 오후에 햇살이 좀 퍼지고 나서 수온이 올랐을 때 입질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훨씬 더 많은 입질을 보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살치 외에는 전혀 입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촬영 나와서 보통 이 대여만 붕어를 빵이 좋아서 쟁반붕어라고 하거든요. 쟁반붕어 만나서 반가웠고, 지금이 2월 27일입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주니까 사실은 보통 산란기를 뭐 진달래꽃 필 무렵, 붕어는 진달래꽃 필 무렵이라고 하고 잉어는 아카시아 필 무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뭐 3월 말 이제 4월 요때가 본격 산란기니까 아직까지도 산란기는 한참 2달 가까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산란하기 전까지 3월 그 다음에 산란할 때까지도 요 지금 사용한 요 직공채비, 수초를 직공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붕어들이 은신처 역할도 하고 또 알도 비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초 속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나 수초, 정수초만 놓고 본다면 이제 부들, 갈대, 줄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옆으로 꺾여 있는 이 부들이 그런 정수수초 중에서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들을 끼고 앉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날이 풀리고 나면 스윙 낚시를 하셔도 되는데 만약 열대를 폈다라고 하면 7, 8대는 스윙으로 하시고 한 2대 정도는 이렇게 직공채비로 해서 스윙으로 넣기 힘든 곳을 직접 공략하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또는 이렇게 직공채비를 위해서도 이 직공채비는 하다 보면 채비 손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버리 채비를 해갖고 다닙니다. 요 찌 대롱에 줄감기로 해서 이렇게 감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줄을 당기면 이 무매듭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리대 연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초리대에 걸고 딱 당겨주면 낚싯대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매듭법은 여러분 아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대가 있다면 좋은데 만약 이 직공채비 전용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쓰시던 스윙채비 원줄만 빼놓으시고 그 초리대 요거만 이렇게 딱 당겨주면 초리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요 찌 맞춤 된 거니까 요 찌 연결해서 요 찌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는 건데 이제 대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직공채비 하는 방법을 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있다라면 기존 스윙채비와 다른 점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요 밑에 유동 찌고무가 2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도래 유동 찌고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야만 이게 꺾이질 않아서 유동이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 팔자고리. 원래 이게 줄보기용인데 이렇게 돼야만 이거 원줄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초가 이렇게 감았을 때 이게 분리가 돼서 찌탑이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줄감개. 수심에 따라서 원줄을 늘리고 줄여야 되니까 요거는 얼음 낚시 채비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 5월달 요 4월이 출시할 때 대산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요 직공채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동영상 2011년도 5월달 대산지에서 촬영한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